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대의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주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그 문신사법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문신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왔던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작년이죠. 2025년 10월 28일에 이 문신사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 하급심에서 문신행위가 과연 의료행위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근래에 이제 남부지법에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했고, 또 다른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문신행위가 의료행위다라는 판결을 하는데, 아마 이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달라라는 그런 태도로 좀 보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라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온 근거가 이 법률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형법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면 법률에 규정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왔던 근거는 문신행위가 의료행위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동안은 1992년에 이 대법원이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다라고 대법원의 해석으로, 판례로서 해석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 의료행위냐,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이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던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신사법이라는 게 2025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국회에서 국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문신사법 의안에 대해서 왜 이 대안을 제안했는지, 결국 입법 목적이 뭔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 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목적, 심미적 목적이고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 문신사법을 제안한 이유래요. 결국은 대법원이 그동안 판단했던 판단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면 대법원이 그 명문의 규정을 위배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법에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대법원도 입장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문신사법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곳곳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놓고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법률에서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보면 2조에서 문신행위를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 서화 문신행위와 미용 문신행위로 나눠서 예술 표현 등을 목적, 미용을 목적,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결국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근거죠. 그리고 8조에서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동조 3항에서 문신 제거 행위는 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문신 제거 행위는 의료행위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볼 근거가 있죠.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국회 위원회 회의록인데, 거기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신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은 의료행위로 봐서 반드시 의료인에 의한 제거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결국은 문신을 제거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결국 문신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회의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문신사법 5조에 일반인들이 이제 이 문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문신 시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문신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문신사 취득 자격의 결격 사유, 결국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문신사를 취득할 수 없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문신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격 사유를 규정을 해놨는데, 웃긴 건 뭐냐면 결격 사유에 관한 특례도 동시에 지정을 하면서 의료법 27조 1항 위반으로 의료법 87조의 2 제2항 2호, 이거 위반한 사람, 이 사람은 결격 예외로서 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결국은 의료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문신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의료법 27조 1항 위반, 이게 이제 기존에 이 다투이스트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그 조항이에요. 그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문신사 자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간 27조 1항 위반으로 처벌해왔던 그 가벌성이 소멸됐다. 결국 이제는 더 이상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그 함의를 담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신사법만 조금만 봐도 문신행위를, 결국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좀 분명히 드러나는데, 현재까지도 하급심에서 일부 하급심은 그래도 의료행위다 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있고, 또 일부 하급심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죄 선고를 또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이게 대법원에서 방향을, 종래 본인들의 입장을 변경하는 입장을 좀 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국가는 국민이고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새롭게 제정을 한 법이 결국 국민의 뜻이자 함의인데, 이런 국민적 결단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주절주절 이런 얘기를 해봤고, 다음번에는 좀 쇼츠를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조금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좀 못 만들었습니다. 뭐 혹시 궁금하거나 무거운 주제가 아니더라도 뭐 가벼운 주제라도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 얘기할 만한 것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좀 주절주절 떠들어 볼게요.